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원래는 수의 나열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수열이야. 밑에 것도 원래는 수열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1, 3, 5, 7이면 다음에는 뭐가 올지 생각해요? 9, 11. 다음에 올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다음에 올 게 생각이 나니 안 나니? 안 나. 그러면 이거는 뒤에 우리가 뭘 할 수 없단 말이야. 무엇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수열을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만 수열로 다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왜? 규칙이 없는 걸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를 우리가 제1항,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제2항. 세 번째 있는 거를 제3항. 네 번째 있는 거를 뭐라고 하겠나요? 제4항.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n번째일 때는 제 n항일 때는 어떻게 식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1, 3, 5, 7 n은 2씩 올라갔지? 그래서 쌤이 2배씩 커진 걸 생각해서 2n. 근데 처음이 1이지 2가 아니고 1이 더 작은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n 빼기 1이라고 정의를 했어, n번째를. 오케이? 그럼 이 n번째 보통 n으로 표현된 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시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 그러면 갑자기 용어가 일반항이 왜 중요하냐? 애가 그냥 이 수열을 대표하는 모습이야. 대표하는 대상이야. 왜? 애를 알면 일반항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AN번째라고 적을 거예요. 제1항을 보통은 A1이라고 첫 번째 항이라서 A1이라고 적을 거고 두 번째 항은 A2, A3, A4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이 2n 빼기 1이라고 일반항을 적었어. 즉 우리는 수열의 99% 목적이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왜? 지금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루는데 그 규칙을 나타내는 게 일반항인 거야. 왜? L을 알면 내가 10번째 하면 뭐라고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 19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됐나요? 우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898번 1, 11, 111. 그 다음 뭐가 올까요? 1111. 일단 채울 수 있겠지? 규칙이 있는 걸 바로바로 채워서 해봅시다. 899번은 뭐 적겠니? 6이라는 거 떠오르겠습니까? 할 수 있겠나? 900번은 뭐 적겠니? 혜인아, 900번 뭐가 오겠니? 모르겠어요. 우진이는요? 미영이는요? 모르겠어요. 64가 네 27이죠. 1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 125는 5의 세제곱. 그럼 규칙을 몰랐으면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사실 얘가 기본 규칙 기본 문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누구나 알겠다 싶어서 준 건데 901번은 뭐가 됩니까? 902번은 6분의 1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항이 있어 없어? 일반항이 있다는 거는
다른 항을 찾기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4만까지 적으라고 돼 있지. 자, AN으로 나와 있으면 첫째 항을 항상 A1로 적습니다. 그러면 0. 그럼 AT는 뭐라 적어요? 1. A3은 2. 수열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자는 겁니다. 904번은 그럼 A1은 뭐라 적어야 돼요? 3. A2는 계산해서 9. A3은 27까지 적을 수 있을까요? (905, 906, 907번)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숫자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자, 이제 일반항을 추측하는 것까지 할 거야. 908번 봐봐. 추측하는 법을 같이 연습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몇 번째인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908번 봐봐. 첫 번째가, 다시 이게 몇 번째지? 첫 번째, 제1항이지. 봐봐, 한글로 적어볼게. 제1항, 아니다, 그냥 1항. N은 몇 항이야? 2항. N은 5지? 그러면 N항일 때는 역으로 어떻게 될까? N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관계식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N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어? N제곱이라는 거야. 됐나? 909번 봐봐. 봐봐. 애가 첫 번째지. 애가 몇 번째야? 두 번째지. 애가 세 번째지. 애가 네 번째인 거 이해되겠나? 그러면 N번째는, 즉, N번째는 생각해봐. N번째는 1일 때 1, 2, 2일 때 2, 3, 3일 때 3, 4, 4일 때 4, 5니까 N번째는 뭐라고 추론이 가능하겠니? N 플러스 1이라고 추론이 되겠나 물어본 거야. 됐나?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바로 해도 돼. 이해가 되겠나? 다시 할까? 해석아 와. 뭐? 불만 있나? 빨리 하고 와. 어? 세수. 놀기만 해봐라, 씨. 자, N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1. 두 번째는 100. 4번째는 3. 네 번째, 다섯 번째. 10씩 커지는 거 이해되겠나? 10씩 곱해지는 거 이해되겠나? 그럼 N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은 10의 N제곱을 할 수 있는 거야. 몰랐으면 이렇게 잡는 것도 보고 알아야죠. (911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교대로 되는 경우가 있죠. N은 항상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적어줍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수술하는 거는. 고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2를 넣어봤더니 딱 1 맞아 떨어지지?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교대로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912번 봐봐. 분수로 나와 있지만 분자는 1111 고정돼 있고 분모가 13579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홀수지? 홀수는 어떻게 되지? 2n-1이라고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이제 짝수는 2n으로 쓰듯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등차수열까지는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쉬운 규칙이 있는 것들을 일단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수학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관련된 규칙으로 간단한 게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더하기나 빼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5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5를 뺐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하기나 빼기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의 쉬운 예가 뭐냐? 2, 4, 6, 8, 10 이렇게 일정한 차이로 가는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그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씩 됩니까? 2씩 커지는 거 이해되겠죠? 이 공통된 차이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먹는 공차 말고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거를 우리는 D라고 써서 공차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열이라는 게 쌤이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나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이 A라고 줬었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서 다음 게 나왔다는 뜻이 돼요. 차이가 일정하니까. 그럼 A3은 뭐라 적겠니? 차이를 한 번 더 더해서 2D라고 적은 거야. 그럼 A4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니? A 플러스 3D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N번째는 뭐가 될지를 생각하면 A 플러스 N-1의 D라고 한다. 이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일단 이것만 익히는 것까지 좀 해볼 겁니다. 자, 같이 하자. 여러분 밑에 봐봐. 자, 쌤이 결론은 뭘 찾는 게 목적이라? 일반항을 찾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밑에 예시 봐봐. 공차는 얼마야? 얼마야? 잠시만. 근데 누가 에어컨을 껐니? 너희가 껐나? 아, 추워서? 아, 그러네. 난 또. 에어컨 끄니까 내가 다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근데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죠. 맞아요. 쌤도 그걸 배려하는데, 그러면 졸지 마세요, 전부 다. 자, 975번. 알맞은 수를 넣어보는데, 내가 규칙 찾는 거지? 혜인아, 5온 거 알겠지? 혜인아, 얼마야? 1. 그 다음은 1. 쌤, 안 적어도 알아서 쓸 수 있지, 이 정도는? 918번 알아서 넘기고, 오른쪽 봐. 자,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야, 항상. 그러면, 일반항을 찾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걸 뭘 찾으면 되냐? 항상 외워요. 첫째 항과 공차만 찾으면 돼. 사실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항상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돼요. 첫째 항을 보통 우리가 A라고 공차를 일반적으로 D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일반항 공식을 적으면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A 플러스 M-1의 D라고 외우세요. 어려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첫째 항이 2, 공차가 3인 거는 뭐라 적을 수 있어? 다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적고 M-1에다가 공차를 곱했다고 적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3M-1이라고 쓰면 됩니다. 쓰세요. 쓰면서 외우면서 써봐요. 920번. 첫째 항이요. 공차가 마이너스인 건 다시 뭐라 적어요? A에는 5 플러스 M-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적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7이라고 적었어요. 됐나? 921번, 922번은 위에처럼 말로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내는 거야. 921번 눈으로 봐봐.
4씩 커지는 걸 보면 등차 수율이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첫째 항을 그러면 A1, A로 적어도 돼요. -3. 차이가 얼마입니까? 4라고 쌤이 찾아놨지? 그럼 이걸 보고 일반항 공식을 써. -3 플러스 n-1에다가 4를 곱했다. 4n 빼기 7. 됐습니까? 그럼 그 밑에 거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7. 공차를 1로 하면 안 되고 -1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을 적으면 a 플러스 n, 이것도 n 같네. 너무 날려 적었나봐요. n-1에 -1을 곱해서 -n 플러스 8 적어주세요. 됐나요? 내일까지라서 등차 중앙은 안 할 거예요. 아까 해도 되나? 그래, 유형 5개밖에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럼 유형별로 5개 넘어갈 거예요. 자, 수열을 보면 쌤이 항상 일반항이 유형 4까지밖에 안 돼요. 안 했던 얘기 하지 마라, 절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필요한 스킬들을 얘기하자. 오케이? 여러분이 A15, A23 보이나?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돼 있어? 등차 수열이 일반항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 형태지. 등차 수열의 15라는 걸 봤을 때, L을 A 플러스 14T라고 쓰면 돼요. 1을 빼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한 형태가 A 플러스 N-1D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A15는 A14D. 그럼 23은 뭐라 적을 수 있다고? 미영아, A23은 뭐라 적어야 되겠니? 맞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외우는 거 첫 번째야. 요령이야, 요령. 이거는 소리일 때는 1 뺀 거를 D를 붙여서 적으면 돼. 자, 그러면 빼서 D가 얼마? 2. A는 얼마? 찾았어, 안 찾았어? 그 다음에 일반항 공식. 다시 일반항 공식 저거 써야 되겠지? 첫째 공차 찾았으니까 플러스 n-1의 2. 그래서 첫째 항을 공차라는 겁니다. 자, shut up. 그래. 방금 공차 먹고 싶다 안 했나? 저 공차 안 좋아합니다. 알갱이들. 자, 등차 수열이면 A5를 뭐라 적으라 했지?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겠나? 이게 그냥 T 나와야 돼, 등차 수열이면. 됐나? 그러면 A3 더하기 A8은 뭐라 적어야 되겠니? A 플러스 2D랑 A 플러스 7D 일반한 형태를 생각해서 쓴다고. 알아들었나?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밑에 거 정리하면 2A 플러스 9D는 1이고 위에 식을 2배 하면 2A 플러스 8D가 4니까 빼서 D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는 뭐가 됩니까? 14. 적었어, 안 적었어? 여러분, 항상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일반항을 그냥 쓰라. 알겠나?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 안 쓰고를 하지 처음에 무조건 일반항을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외워. 왜?
일반항 써야 나머지 질문들을 찾을 수가 있도록 나와요, 항상.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가 있으니까 일반항 쓰면 뭐가 돼요? 14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일반항이라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이라고 적었어, 안 적었어? 자, 질문 봐줘. 마이너스 46이 몇 항이나 물었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46이 되는 게 찾아야 되니까 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21번째 항 5번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첫째 항과 공차를 위주로 찾게끔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항 쓰고 추가적인 질문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들어봐요. 944번 칠판 봐요. 제5항이 마이너스 17, 제17항이 7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5항은 내가 어떻게 적겠니? 다섯 번째 뭐로 적어? A5를 뭐라 적기로 했어?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야. 미영아 맞나? 진짜 듣고 있나 니? 잠이 오니까 그렇죠? 아니 어려워요. 어렵다 하기에는 아까 전에 너무 도는 거 아닙니까? 멍 때리는 거 아이가? 자, 다섯 번째 항을 A 플러스 4D라고 쓴다고 했죠. 첫째 항이 A, 공차가 D입니다. 두 분은 어려워요. 자, 17항은 뭐라 적겠니? A 17라 적는데 그럼 뭐라 쓸 수 있다고? A 플러스 16D가 7. 그러면 AD 찾을 생각 들겠지, 당연히. 빼! 자, 쌤이 AD 찾고 나서 뭐 해라고 했어? 뭐 해라고 했어? 일반항 그냥 쓰라고 했어. 그럼 일반항을 써. 여기까지 쓰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돼야 돼, 무조건. 질문.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물었으니까 양수란 말은 이게 0보다 큰 지점을 찾아라는 거 아이가? 그래서 2n 빼기 27이 0보다 큰 상황은 n이 언제 뜰까? n이 2분의 27보다 크니까 14번째인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묻는 게 뭘 묻든 간에 지금 수열이라는 게 규칙이 관련된 거니까 일반항을 통해서 찾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일반항 적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다음 마지막 유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쌤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다시 이제 수열을 다룰 때는 보통 지금 등차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 첫째 항이랑 공차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중요도가 높아. 근데 더 신경 쓸 게 항의 수, 항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세는 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그러면 947번 봐줘요. 1과 55 사이에 17개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는데 1, A1, A2, A3, 55 뭐 이렇게 있겠지? 알겠나?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돼 있지. 근데 알파벳을 A를 써버렸어, 이 자식들이. 그래서 쌤은 B라고 표현할 거야. 됐나?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항은 첫째 항이라고 할게요. 첫째 항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이 되겠지? 마지막 숫자 55는 몇 번째야? 총 개수가 몇 개야?
19개야. 2개, 17개 놓고 원래 있던 게 2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쌤이 제 19항이 뭐라고 해야 돼? 55가 되는 등차 수일인 거야. 앞에도 제 몇 장, 몇 장 해서 우리가 적었었지. 근데 지금 여기는 알파벳에서 A를 썼지. 그래서 쌤이 첫 장을 B라고 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첫 장이 B니까, B는 1이고, 19항 뭐라 적을 수 있어? 1 플러스 18D, B 플러스 18D가 55라는 걸 통해서 D가 3이라는 게 찾았어. 적었나? 됐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B가 아니고 사실 A지. 그러면 내가 요거를 통해서 A1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A1은 1에서 3을 더해서 4라고 할 수 있고 내나 공차는 똑같이 3이 되겠죠. AN으로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게 있으니까 A5는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4D 아닙니까? A가 얼마니? 4, 4, 3, 12.